50대, 60대에 접어든 지금 한 달 생활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교육비까지 남들처럼 은퇴를 준비하고 싶어도 매달 빠듯한 생활에 허덕이는 현실. 내 노후는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 모든 부담 속에서 국민연금 하나로 과연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수많은 60년 대생이 이 질문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은퇴 쓰나미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50대, 60대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안감 중 하나는 바로 은퇴 후의 삶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며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죠.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로 충분히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 1. 부모님 병원비로 허리가 휜 56세 회사원. 56세의 김 씨는 부모님 병원비로 매달 5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믿을 것은 국민연금뿐입니다. 그는 매달 약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김 씨의 경우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고정 지출인 부모님 병원비와 본인의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최소 2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결국 김 씨는 퇴직 후에도 알바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전부를 책임지기엔 역부족입니다. 해법. 김 씨는 남은 몇 년 동안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부모님 병원비와 본인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이 한 축을 담당한다면 추가적인 수입원은 필수입니다. 사례 2. 자녀 결혼 비용으로 노후 자금 날린 60세 여성. 60세의 박 씨는 최근 막내딸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혼수와 신혼집 보증금 지원으로 1억 원 가까운 돈을 썼죠. 결혼식 후 남은 것은 은행 대출과 국민연금뿐입니다. 박 씨는 아이들 결혼만 마치면 내 마음도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노후 걱정에 잠이 안 온다고 말합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을 받을 예정인 박 씨는 월세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시골로 내려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와 고립감을 고려했을 때 도시를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해법. 박 씨는 자녀와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결혼 지원금을 천천히 갚도록 설득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지인들과 공유형 주택을 마련해 월세 부담을 줄이고 동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례 3.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다 파산 직전까지 간 62세 퇴직자. 62세의 이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은 120만 원.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강 문제로 병원을 자주 다니게 되면서 매달 의료비로 30만 원 이상이 나갔고 예상치 못한 가전제품 수리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적자가 쌓였습니다. 결국 그는 퇴직 3년 만에 모아둔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해법. 이 씨는 뒤늦게라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 대상 IT 교육을 받고 재택근무로 추가 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3가지 실질적 대안. 소규모 창업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보장받고 소규모 창업으로 추가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은 특히 5060대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처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활용해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협력.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박 씨 사례처럼 부담을 나누고 자녀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부모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 학습과 재취업. 이 씨의 경우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재취업하거나 재택근무를 시작하면 연금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IT 교육이나
온라인 일자리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어 접근이 쉽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해결책이 아닌 기본. 국민연금은 분명히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노후 빈곤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지금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쓰나미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연금 외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 부양, 자녀 지원, 자신의 노후 준비까지 3중 부담을 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변화와 실행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쓰나미를 피하는 현실적 노하우. 50대, 60대가 된 지금 노후에 충분히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연령대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3중 부담을 지고 있어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은퇴 쓰나미를 피하고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안 지속 가능한 부업과 소득 창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예. 재능 기반 창업한 회사에서 30년 동안 일했던 어씨는 퇴직 후 자신이 좋아하던 글쓰기와 강의를 접목해 온라인 장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B씨는 퇴직 후 지역 커피숍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매달 약 5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꼭 창업이나 알바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재택근무로 적은 시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번역, 글쓰기 또는 간단한 IT 업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 부모와 자녀 지원의 균형. 부모님 부양과 자녀 지원은 60년 대생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이 부담이 지나치면 자신을 위한 준비는 뒷전으로 밀리게 되죠. 특히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교육비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 현실적인 대화. 박씨는 딸의 결혼 비용으로 1억 원을 쓰고 나서 은퇴 후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이후 딸과 대화를 통해 부모가 전액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설명했고 딸이 일부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의 합의. 김씨는 부모님 병원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출하던 중 형제 자매와의 역할 분담을 논의해 각자 부담을 나누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문가 팁.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 부양 역시 형제 자매와의 협력을 통해 부담을 나누는 방식을 고려해 보세요. 세 번째 대안 노후 생활비 절감 전략.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줄이면 국민연금과 추가 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정 비용을 줄이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주거비 줄이기. 자녀가 독립했다면 더 작은 집으로 이사의 관리비와 공과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생활비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시골로 이주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비 절약. 자동차 유지비는 은퇴 후 큰 부담이 됩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하거나 차량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비 습관 개선.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적은 돈으로도 풍성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 주거비 전략. 최씨 부부는 은퇴 후 큰 아파트에서 작은 빌라로 이사하며 매달 30만 원 이상의 관리비를 줄였습니다. 차량비 전략. B씨는 자동차를 처분하고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월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팁. 생활비 절약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지출을 효율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필요한 소비와 그렇지 않은 소비를 구분해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대한 평생학습과 재취업. 은퇴 후에도 배움은 멈춰선 안 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고 추가 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예. 온라인 학습 62세의 이 씨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IT 기술을 배운 뒤 재택근무를 통해 매달 5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D 씨는 퇴직 후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해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전문가 팁. 지금은 다양한 무료 강의와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심 분야에서 작게나마 시작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기본, 추가 준비는 필수. 국민연금은 분명 은퇴 후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추가 소득 창출, 가족 간 협력, 생활비 절감, 그리고 평생학습을 통해 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미래의 자신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